생각을 저장하다 세컨드 브레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 강의를 통해서 세컨드 브레인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이것을 일상에 잘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건데요.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두뇌가 있으면 제1의 두뇌가 있겠죠. 제1의 두뇌는 우리의 물리적 두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시간의 강의를 배우게 되면 내 퍼스트 브레인, 내 제1의 두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2의 두뇌에 저장해서 나중에 이것을 다시 잘 꺼내고 활용해서 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잘 활용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이 세컨드 브레인에 저장한 지식들을 AI와 함께 잘 활용을 해서 생산성도 높일 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경쟁력 있고 대체되기 힘든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 강의는 3강 중에 첫 번째 강의로 세컨드 브레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을 하고 개인 지식 관리를 실천을 하는 것이 매우 좋고 유용하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개인 지식 관리와 세컨드 브레인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것을 하기 전과 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에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중간에는 어떤 돛담배가 있고 이게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파도가 조금 치고 있지만 비교적 평화롭고 잔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평선 너머 이 하늘을 보면요. 양옆에는 어느 정도 구름이 좀 끼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는 저기 좀 태양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은 다양한 뭐 은하계도 보이고 행성도 보이고 예, 아름다운 하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의 일상적인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돛담배는 저희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 위에 저기 왼쪽에 이쁜 섬, 좀 흥미로운 섬을 발견을 하였다. 그러면 글로 갈 수 있는 선택권도 있고요. 만약에 이 지구가 재미없어.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이 더 재밌어. 저기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선택권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정보와 지식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와 지식의 바다예요. 이 정보와 지식의 바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막 탐구를 하고 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의 종류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 지평선 너머 하늘과 우주는 저는 지식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하면은 현재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영역이라든지 어떤 주제로 전환을 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와 지식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현실이 완전 뒤바뀔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아까 그림과 좀 다르죠. 이 정보와 지식의 바다는 엄청나게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배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하늘은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전 이 그림을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보와 지식에 의해 압도돼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어디를 나아갈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 좋아하시나요? 저도 인스타 릴스랑 유튜브 쇼츠를 많이 보는데 가끔씩 그 유튜브 쇼츠 삼매경에 빠져들 때 있잖아요. 한 10분, 15분, 예, 길면은 30분까지 좀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쇼츠를 오래 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머리가 맹해지고 좀 생각이 짧아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거의 두뇌가 안개 낀 느낌이죠.
인지심리학과 뇌과학 용어로 브레인 포그, 말 그대로 두뇌 안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것이 재밌는지 생각이 막힌 먹구름이 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먹구름이 낀 상태가 우리가 유튜브랑 인스타만 오래 본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AI를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생각을 안 한 채로 AI를 활용했었을 때 또 비슷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일단 이 세계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의 이 상태에서 개인 지식 관리와 세컨드 브레인을 실천을 하고 구축을 하였을 때 좀 다른 선택이 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본 그림을 보면은요 조금 다르죠. 파도가 어느 정도 치고 있지만 파도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좀 이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먹구름도 많이 사라졌어요. 구름이 좀 개고 하늘에도 빛나고 있는 은하계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의 바다를 잘 이렇게 타면서 탐험을 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이렇게 유난히 빛나는 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별이 점점점 더 빛나고 '난 여기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떠나서 이 세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원하면은 이 배를 키워서 이 지구에서 날아가기 시작해서 원하면은 이런 지구를 떠나서 다른 지식의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상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하였고 현재는 현업에서 AI라는 분야까지 넘어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 사이에는 제가 마케팅도 해 봤고요. 그리고 심리학도 공부를 해 봤고 데이터베이스와 개발도 공부하다 언더 AI 컨설턴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거쳐서 오늘의 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왼쪽에 있는 것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로 내가 압도되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공부할 건지 어디로 나가고 싶은지 통제력을 잃은 이런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오른쪽에는 어느 정도 이 파도를 잘 타면서도 내가 어딜 가고 싶은지 자유롭게 탐험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오른쪽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린 매 순간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강의도 하나의 지식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본 강의를 보시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스크롤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핸드폰도 현재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께 열심히 던지고 있죠.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신 그 SNS에서 피드에 오르고 있는 그 콘텐츠들도 또 동시에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의 종류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핸드폰도 보고 있고 컴퓨터로 지금 이 강의도 듣고 있는데 주변에 만약에 카페에 있다면은 주변 소리들도 다양한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컴퓨터 화면 말고도 보이는 이 주변 환경도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도 다양한 것들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 순간에도 무엇에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지식 관리를 실천을 하고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우선순위인 것,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오랜 시간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결국엔 세컨드 브레인과 개인 지식 관리를 통해 나아가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혹시 현재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압도되어서 나의 주의력과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의 생각과 주의력에 대한 통제력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많이 탐험하고 싶으실까요? 나의 생각과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새로운 지식 영역들을 공부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들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제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한번 예시를 가지고 봤는데요.
세상을 바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저 이 세 명의 어 천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저희 지동설 첫 번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인데요. 이 지동설은 저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이죠. 옛날에는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천동설. 네.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 우주가 돌아간다. 이 천동설이 매우 지배적인 우주를 이해하는 관점이었는데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직접 만든 망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를 관찰을 하면서 천동설로는 절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을 발견을 하고 관찰을 했다라고 해요.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을 다 설명을 하려면은 세계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태양이 세계의 중심인가?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과 관찰을 하면서 결국엔 지동설이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세계는 돈에 의해서 돌아가죠. 자본주의의 캐피털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를 제시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애덤 스미스는 결국에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세계가 돈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세계에 제시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아이작 뉴턴도 중력과 만륜력의 법칙을 정리를 하였죠. 근데 알려진 것은 아이작의 사과이잖아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깊이 고민을 하고 파고들다 보니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끌어당긴다.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지동설, 자본주의 그리고 만류인력의 법칙 뭐 중력이라는 것이 이 현재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고 너무 당연하게 돌아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법칙들인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경험과 관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을 하면서 지동설이 나오게 되었고요. 애덤 스미스는 사람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관찰을 하였고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머리가 좋았고 천재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이 작은 경험과 관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들을 이 경험 자체를 기록을 하여서 이 생각 자체가 더욱더 깊게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이작 뉴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노트는 생각의 셈이다. 노트는 그냥 그 순간의 어떤 경험과 내가 배운 것들을 단순히 적어 놓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노트들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을 하고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노트 하나가 단순히 내가 배운 것을 적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매우 극히 일부 아이디어는 우리 제1의 두뇌, 우리의 물리적 두뇌에 어떠한 스파크, 아하, 우와, 재밌네, 이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 저장을 해두면은 제2의 두뇌에 저장을 해두는 것인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너무 재밌는 개념이죠. 이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을 하면은 누구나 충분히 이런 아이작 뉴턴이나 아니면은 뭐 갈릴레이 같은 그런 과학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것은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세컨드 브레인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진들, 데이터들 다 누가 저장을 한 건가요? 내가 저장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핸드폰을 구입을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사잖아요. 뭐 케이스도 씌우고 화면 보호 필름도 붙이고 이러면서 애지중지한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떨어뜨리는 것도 우리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흠집이 났을까 봐. 그런데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께 와 가지고 "저는 최신 200만 원짜리 폰을 갖고 있는데요. 당신의 100만 원짜리 폰과 바꾸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어떨 건가요? 산지 얼마나 안 됐으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핸드폰을 한 뭐 몇 달, 몇 년을 쓰다 보면은 이제는 처음에 샀을 때 그 애지중지하던 그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죠. 우리가 막 던지고 막 깔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핸드폰을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을 때 엄청 불안해합니다. 왜냐면요, 요즘 이 핸드폰이 우리의 거의 분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들, 찍은 사진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어떤 복제 보온일 뿐만 아니라 추억들, 나의 삶 자체가 들어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매우 애지중지하는데요. 결국에는 나의 복사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컨드 브레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하는 것을 개인 지식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지식 관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접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있는 지식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까요? 이것은 데이터가 결국에는 정보를 넘어서서 지식 그리고 지혜로 발전하는 이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데이터, 정보, 지식 무엇이 다른지 좀 구분이 안 가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한 장표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Y축을 좀 신경을 안 쓰고 이 네 가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피라미드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원시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이 독립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컵라면 가격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혹시 어떤 컵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왕뚜껑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왕뚜껑이 요즘 촬영하는 일 기준으로 한 편의점에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1,500이라는 숫자가 그 자체로는 딱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1500이라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 자체로는 딱히 아무런 의미나 패턴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컵라면이 우리가 왕뚜껑만 있는 건 아니죠. 삼양라면도 있고 신라면도 있고 불닭볶음면도 있고 열라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컵라면이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모이면은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들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이 정도 가격대를 이룬다. 이게 정보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가격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게 누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컵라면의 가격 데이터들이 좀 모이고 어느 정도 패턴을 형성을 하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게 데이터 곱하기 패턴이에요. 데이터에 패턴이 부여가 되면은 정보,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 때, 미닝을 부여를 할 때 지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라면이라는 것이 편의점에만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있죠. 봉지라면. 네. 봉지라면은 일반적으로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더 싸죠. 그쵸? 한 봉당. 근데 편의점에서만 봉지라면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봉지라면과 컵라면이 마트에서도 판매하죠.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단가가 좀 더 싼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편의점에서 파는 봉지라면과 컵라면들이 마트보다 좀 더 비싸다, 마트가 좀 더 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미를 부여를 한 거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정보를 제가 비교를 하고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편의점에 있는 라면, 마트에 있는 라면. 이것이 지식이에요. 네. 이 지식들은 응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지식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점점 액션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라면이 엄청 땡기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라면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보다 더 비싸다. 근데 저는 월말이어가지고 조금 예산이 좀 빨간불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을 먹으면서도 좀 더 비용을 덜 들일 수 있는 것. 그럼 마트를 가서 사야 되겠죠.
그게 이 논리지, 이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옮긴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상태,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직감과 통찰력. 저희가 라면을 먹고 싶고 라면을 먹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트에 있는 라면이 좀 더 싸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혜로운 행동을 펼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것이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이고요. 점점 더 올라갈수록 어떤 패턴, 의미,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어떤 형태의 이 플로우인데요. 점점 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나에게 더 개인화된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어떤 목표들을 이루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보와 데이터라는 거예요. 내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라면의 가격 데이터, 편의점과 마트의 라면의 가격 비교, 그리고 '마트가 더 싸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라면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라면 가격은 요즘 이렇더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남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가치가 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막 누구한테 가 가지고 "아 너가 말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을래?"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목표,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차이를 조금 더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데이터는 그 자체로 뭔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패턴이 없는 그냥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정보가 되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이것들은 파란색이고 이것들은 초록색이구나라고 하는 패턴이 보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나만의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연결이 있네.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나만의 연결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쌓게 되고요. 나만의 개인의 가치를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스덤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그림에서는 인사이트, 통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보와 이 정보가 결국에는 관련이 있네? 라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연결을 해서 어떤 액션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결국에는 지혜, 위스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지혜까지 나가게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개인 지식 관리입니다. 그럼 거기서 지식이라는 건 뭔지 알겠는데 개인 지식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 자체를 개인 지식과 일반 지식으로 나누지 않은데 제가 굳이 개인 지식을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일반 지식은요,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 과학, 문화, 역사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과목들과 다양한 지식들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이유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지식 분야이고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반 지식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처럼 일반화되며 연구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학교나 연구기관 같은 곳들에서 다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연구기관들 중심으로 이렇게 생성된 지식들이 우리가 교육이나 대중매체, 다양한 전통 문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개인 지식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지식 관리를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제 정의는 개인이 경험, 학습, 성찰 등을 통해 습득한 주관적인 지식,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관련이 없고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딱히 일반화되지 않은 거고 일반화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관찰, 학습,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축적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나만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학을 공부했었을 때 EDM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요. 어떤 EDM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비트를 들으면서 내 머리가 조금 각성이 되면서 문제를 막 엄청나게 풀게 되고 막 효과적인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비트 있는 음악이나 빠른 음악, 너무 시끄럽고 오히려 공부가 방해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EDM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물론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험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이게 좀 일반화될 수 있는 거면은 또다시 교육기관들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여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일반 지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EDM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관찰, 학습은 EDM이 도움된다. 그래서 그거는 저의 개인 지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관찰을 통해서 축적된 이것들이 개인의 특정한 상황, 필요, 목표 등에 적용시킬 수 있고 개인화된 통찰과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수학을 공부했었을 때 EDM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특정한 상황에 대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일반 지식과 개인 지식을 좀 정의를 나눠 봤는데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나만의 꿀팁, 나만의 어떤 비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것들이 다 개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일상 속의 깨달음, 나만의 경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개인 지식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지식과 일반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면은 그다음에는 이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개인 지식 관리와 관련된 해외 커뮤니티에서 좀 활동을 하시는 분이 졸트 비시안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헝가리에서 온 사람인데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엑스칼리드로라는 툴을 만드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사고, 비주얼 노트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6월 달에 스케치 오 마인드라는 책을 집필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것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보이게 만들고 연결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구축된 개인 지식 관리 PKM (Personal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은 디지털 공간을 생각하는 동반자로 Thinking 파트너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아이디어를 보이게 만들고 연결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고 해요. 이 아이디어들이 결국에는 개인 지식이에요. 내가 일상 속의 관찰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고 흥미로운 것들을 수집을 해 놓고 정리를 시켜 두면은 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여기서 말한 진화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강 때 배울 AI 툴들을 이용을 해서 생산적으로 새로운 글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지식들을 조합을 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결국은 이 지식들이 액션으로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진화시키는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PKM 개인 지식 관리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정의대로 개인 지식 관리가 잘 실천을 할 경우에는 잘 작동할 경우에는 어떠한 상태일지 좀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는 목표가 생겼다라고 합시다. 저는 치즈 라면으로 할게요.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해 가지고 또 라면 비유를 드네요. '내가 치즈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어떻게 할까요? 먼저 마트에 가서 재료를 구입을 하겠죠. 제가 마트를 가는 이유는 '앞서 마트가 편의점보다 싸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를 가서 그런 개인 지식을 가지고 마트를 가서 다양한 재료들을 수집을 하죠. 뭐 라면도 사고 치즈도 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떡도 사고 다양한 재료들을 삽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냉장고나 아니면 저희 팬트리에 잘 정리를 해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정리를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재료들을 빠르게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로 조리를 할 수가 있죠. 조리를 해서 맛있는 치즈 라면, 거기다가 떡과 만두도 추가된 라면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개인 지식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다, 또는 무엇을 하고 싶다, 뭐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우선 수집을 해야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보면서 내가 세운 이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정보와 지식들을 모아야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잘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세컨드 브레인에 잘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찾을 수 있도록 쉽게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둔 다음에 얘를 잘 요리를 합니다. 예. 요리한다는 것은 뭐 글을 쓰거나 또는 뭐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실행의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 결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뭐 내가 생산하고 싶은 콘텐츠가 완성이 되겠죠. 이것이 개인 지식 관리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정보와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들을 또 요리를 해 가지고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저는 나만의 지식의 우주, 지식의 세계를 만든다라는 비유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거를 아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선 어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오는 그 소스들이 저는 외부 지식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또는 이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외부 지식의 세계에서 내가 이 외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여 나만의 지식 체계, 나만의 지식의 우주, 즉 세컨드 브레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외부 연결을 시키는데요. 외부 지식의 우주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 나만의 해석한 방법으로 다시 재구성하여 나만의 지식의 우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기존에 내가 수집해 놓은 것들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비슷할까? 다를까? 아니면 유사한 점이 있을까? 새로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이 중에서 일부 지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얘를 좀 이것들만 연결시키면은 좀 좋은 콘텐츠, 어떤 나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는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점점 어떤 콘텐츠로 내보내는 이런 작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생각, 연결, 인사이트를 새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든다. 저는 이거는 지혜이자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수집을 해서 이것을 나만의 지식으로 잘 연결시켜 놓으면은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진화를 시킬 수 있겠죠. 이것이 전반적인 개인 지식 관리의 프로세스이자 개인 지식 관리의 정의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 지식이 무엇이고 개인 지식 관리가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였으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개인 지식 관리 구성 요소를 이렇게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이 개인 지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두 가지 요소,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외부 세계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 지식으로 만들어 새로운 가치로 탄생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외부의 지식의 우주에서 새로운 정보를 관찰을 하고 이것을 나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제 2의 두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 이 전체적인 과정,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정보와 지식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되고 프로세싱 되는 이런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 지식 관리 체계가 작동을 하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이 개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를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먼저 정보와 지식의 수집 프로세스가 있고 정보와 지식의 활용, 수집과 활용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퍼스트 브레인 제1의 두뇌와 세컨드 브레인 제2의 두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개인지식 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요. 그 프로세스에서 우선 수집 단계가 있는데요. 이 수집 단계라는 것에서는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에서는 수집 단계에서 제1의 두뇌 나의 퍼스트 브레인이 작동하는 단계입니다. 외부 지식의 우주에서 새로운 것들을 관찰을 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관찰을 해서 영감을 얻고 머릿속에서 연결을 합니다. 이거 재밌네. 이거 신기하네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수집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류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제2의 두뇌 세컨드 브레인 작동을 해서 앞서 퍼스트 브레인 수집 단계에서 관찰을 하고 영감을 얻고 연결을 한 이 정보와 지식들이 결국 나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체계적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체계적인 정리가 되고 분류가 되어야 하고요. 시스템이 잘 정리가 돼서 나의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수집과 분류 단계로 저장이 되었어요. 잘 정리가 되었죠. 근데 이것을 수집만 해놓고 저장만 해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들은 다시 활용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콘텐츠 또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을 하는데 활용이 되어야 제일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이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 활용 단계입니다. 우선 세컨드 브레인에서 우리가 저장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와서 검색과 인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연결성을 발견을 하여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조 단계, 크리에이트 단계를 통해서 점점 더 이것이 좀 확실한 어떤 아웃풋,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이런 형태로 어떤 매체 형태로 띄게 되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개인지식 관리라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지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 개인의 정리 방법,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느낀 대로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브라이언의 개인지식이지 일반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앞서 개인 지식이 일반화될 수 있으면은 일반 지식으로 갈 수 있다. 일반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개인 지식 관리라는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세 개의 베스트셀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좀 대중화시키고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이 티아고 포르테도 결국은 이 프로세스를 CODE,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였어요. 우선 지식을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인출을 하고 추출을 하고 다시 새로운 결과물로 어떤 산출물로 만드는 엑스프레스, 이 네 가지 단계를 표현을 했고요. 이 코드 단계를 통해서 수집된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파라, 프로젝트 에리아 리소스 아카이브라는 이 네 가지 분류 체계를 통해서 정리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텔카스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제텔카스텐은 1900년대에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이 사용했던 메모법인데 이것을 2017년, 18년쯤에 How to Take Smart Notes, 숀케 아렌츠라는 사람이 좀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이 제텔카스텐 방법론에 의하면 이 정보와 지식들이 임시 메모, 문헌 메모, 그리고 연구 메모로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이런 넘버링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의 한국 저자인데요. 명지대에서 기록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 김익한 교수님께서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출간을 한 3, 4년 전에 하셨어요. 김익한 교수님께서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딱히 분리를 해 두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메모, 일상 메모, 기록을 통한 성장, 그리고 메모와 공부를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시면서 일종의 메모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셨고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메모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인터넷에 있는 개인지식 관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제일 자주 거론되고 있는 방법론들인데요. 각각이 추구하고 있는 주요 용도와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수집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하는 방법과 용어는 조금 다르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관심 있는 지식들을 잘 수집을 해서 잘 정리를 한다. 나중에 더 좋은 글이나 형태로 발전시킨다. 나중에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공통점은, 제가 본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것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지식 관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제시하는 다른 분들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프로세스와 어떤 시스템을 제시를 하여서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개인 지식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수집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좀 새로운 떠오르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세컨드 브레인을 활용을 하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컨드 브레인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나의 사고도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더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지식의 영역들과 제가 관련 있는 분야로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 공부 분야를 확대시킬 수도 있게 되었고요. 어쩌다 보니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좋은 기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개인 지식 관리를 실천을 하고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AI가 나오면서 이것도 하나의 두뇌, 인공신경망 두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AI도 이 시스템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3의 두뇌라는 개념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브레인 트리니티, 제 유튜브 채널 명이죠. 브레인 트리니티라는 것을 표현을 고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제1의 두뇌와 2의 두뇌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 나아가서 우리가 AI를 나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제3의 두뇌로 활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 개의 두뇌를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브레인 트리니티라는 개념을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 AI를 제3의 두뇌로 활용을 하는 것은 제가 3강에서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일단 이 브레인 트리니티가 뭔지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제1의 두뇌와 2의 두뇌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의 두뇌는 나의 물리적인 두뇌를 의미를 하고요. 근데 1의 두뇌 안에서도 뉴런이라는 작은 세포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의 두뇌가 제일 잘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관찰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작업을 되게 잘 하기 마련입니다. 이 제1의 두뇌에서 관찰하고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들을 제2의 두뇌에 저장을 하죠. 제2의 두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자기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뭐 노션이나 제가 활용하고 있는 옵시디언 같은 그런 노트 테이킹 앱이 주로 세컨드 브레인의 역할을 할 건데요. 세컨드 브레인은 나의 전자기기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개별의 파일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폴더, 메타데이터 또는 어떤 시간 또는 글쓴이 등 이런 다양한 부가 정보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이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컨드 브레인이 제일 잘하는 것은 저장하고 연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제3의 두뇌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챗GPT로부터 시작된 인공지능을 저는 제3의 두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3의 두뇌는 결국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뉴런을 어떻게 컴퓨터가 잘할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컴퓨터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탄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처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3의 두뇌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요, 확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을 탐구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외부에 있는 두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집단지성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거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이 챗GPT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인간의 지식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것을 패턴을 공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공부를 해놨고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챗GPT의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을 접근을 하는 어떤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트리니티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트리니티라는 거는 삼위일체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각각은 어떤 역할은 있지만 서로 상호 의존을 하며 각각 절대로 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순간 어떤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저는 브레인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퍼스트 브레인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영감을 얻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퍼스트 브레인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것을 세컨드 브레인에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장해 놓은 이 데이터 지식들 중에서 좀 더 발전을 하고 싶고 확장을 하고 싶은 것을 제가 서드 브레인의 챗GPT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 새로운 정보 얻어낸 것들을 보고 신기하네 라고 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관찰을 하면서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아이디어를 또 다시 세컨드 브레인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저장한 데이터들을 또 다시 이렇게 정제를 해서 서드 브레인 제3의 두뇌에 입력을 한 다음에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처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전 결국에는 이게 브레인 트리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에서는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은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제 영의 두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내 자신을 의미를 합니다. 이 물리적 두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경험을 한 것들을 세컨드 브레인 저장을 하고 이것들을 다시 제3의 두뇌 확장을 시키고 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는 결국에는 제 영의 두뇌,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도구, 이 제 영의 두뇌, 나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개념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AI 시대에서 내가 개인 지식 관리를 실천을 하는 것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 스킬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 개인 지식 관리를 잘 실천을 함으로써 내가 AI를 활용을 해서 나의 개인 지식들을 더욱더 가치 있는 어떤 결과물로 진화시킬 수 있는 AI 시대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세컨드 브레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 지식 관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개인 지식 관리를 좀 실천해 보시고 싶고 나만의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해 보시고 싶어지셨나요? 저희가 다음 강에서는 딱 그 내용을 먼저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이 강에서는 저희가 퍼스트 브레인과 세컨드 브레인을 다룰 거고요. 3강에서는 서드 브레인, 인공지능의 활용을 다룰 것인데요. 이 강에서는 저희가 외부 지식의 우주, 즉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잘 수집을 하는 방법, 그냥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나중에 AI를 잘 활용을 한다라는 가정을 했었을 때 AI 시대에 제일 가치 있는 기록의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새로운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인 지식 관리법에 대해서 2강 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